차를 사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제 정말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소유물에서 공유재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 차량 공유 혹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서비스가 뭐길래 그런 걸까요?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궁금한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25조 2,400억 원. 상상으로 가늠조차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얼마 전 이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의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의 시가총액입니다. 리프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업계 1위 우버에 비하면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도 업계 2위가 먼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성공적으로 말이죠. 많은 이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리프트가 상장한 당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 2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즉 국내엔 아직 이름조차 낯선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가 국내 1위이자 세계 규모 5위의 완성차 제조사의 몸값을 거의 넘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리프트는 사실상 적자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누적 적자가 30억 달러, 즉 3조 4천억 원이라 밝혀진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트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세계적인 기업과 투자가들, 대체 리프트가 뭐 하는 회사길래 그런 걸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카쉐어링, 다른 하나가 라이드 쉐어링입니다. 우리말로는 차량 공유와 승차 공유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대신 소비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공유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렌터카도 같은 개념이죠. 이 서비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쏘카나 그린카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쏘카와 그린카는 렌터카와는 달리 분 단위로 앱을 통해서 차량을 빌릴 수 있어서 편리성을 높였고 단거리 주행 시 비용 면에서 조금 더 경제적이라 알려져 있기도 하죠. 라이드 쉐어링, 즉 승차 공유는 운전자는 따로 있고 서비스 이용자는 차를 타기만 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마치 택시와 비슷한데요. 라이드 쉐어링은 일반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나 리프트 역시 라이드 쉐어링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으로는 플러스, 카카오 카풀 혹은 타다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국내 택시 업체들의 생존권 보장 등 업계 반발이 워낙 극심한 데다가 충돌되는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은 우버 등 세계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투자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배차 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손정희 회장은 이 승차 공유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미래를 바꿀 주역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승차 공유 서비스의 글로벌 빅5라 꼽히는 업체 중 리프트를 제외한 총 4곳 모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버, 싱가포르의 그랩,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오라입니다. 보통 벤처 캐피털은 동일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에는 교차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손정희는 그 불문율마저 깼습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분야의 거미줄처럼 투자를 단행한 거죠. 우버는 지난해 동남아 사업을 그랩에 넘겼습니다. 그랩 지분 27%를 받는 조건입니다. 2013년부터 동남아 시장에서 그랩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우버가 이곳에서 물러나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중국의 디디추싱은 지난해 초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버와 경합하는 브라질 최대 승차 공유 서비스 99을 인수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큰 그림이 완성돼가는 느낌이죠. 자동차가 대표적인 미래 생활 플랫폼이 되면 손정희 제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될 것 같지 않나요? 마치 구글이 인터넷 제국의 패권을 먼저 장악했던 것처럼요. AI를 기반으로 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상상해보죠.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들은 두 손발이 자유로워지겠죠. 그렇다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영화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다른 자동차 레스토랑에 놀러갈 수도 있겠죠. 예쁜 봄옷을 사러 자동차 속에 마련된 옷가게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도 이동 가능한 자동차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만능 미래형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던 이동 플랫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 손정희가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모습일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손정희뿐만 아닙니다. 구글 역시 리프트와 우버 모두에 투자한 대주주 중 하나입니다. 구글이 투자한 모빌리티 분야 지분은 총 4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 원입니다. 네이버, 현대, SK 등 국내 대기업들 역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그랩에 잇따라 투자했습니다. 일종의 보험에 든 셈이죠. 자, 자동차를 둘러싼 글로벌 지형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바꿀 미래의 세상,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과 상상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